2023년 1월 맨해튼, 한 남자가 사무실 앞 쓰레기통에 피자 크러스트를 버립니다. 감시반이 그것을 수거합니다. DNA를 추출합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옵니다. 99.96% 일치. 그 남자의 이름은 렉스 호이어만. 직업은 건축가. 타깃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매장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그의 집에서 가져간 하드드라이브 58개, 그 안에는 삭제된 살인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자보다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5월 1일 새벽 4시 51분 뉴욕 롱아일랜드 남단 오크비치. 24세 셔넌 길버트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23분간 이어진 통화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길버트는 인근 가옥의 문을 두드렸고 이웃 한 명이 문을 열었지만 길버트는 패닉 상태로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911에 걸려온 관련 전화만 됐건, 하지만 셔넌 길버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수색에 진전이 없다가 2010년 12월 경찰견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이 다시 시작됩니다. 장소는 길고비치 일대의 오션파크웨이, 대서양을 따라 26km 뻗어 있는 해안도로인데 비시즌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갈대와 덤불이 도로 양옆을 빽빽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시신이 발견됩니다. 셔넌 길버트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지역 반경 400m 안에서 시신 3구가 더 나옵니다. 4명 모두 삼배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포대기의 재질과 묶임 방식이 유사했습니다. 동일범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4명을 길고포라고 불렀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2011년 3월과 4월 범위를 넓히자 시신 6부가 더 나왔습니다. 2003년에 매너빌 숲에서 발견됐던 유해와도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나머지 신체 부위가 길고비치 인근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범인이 한 사람의 유해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 나누어 버린 거였습니다. 총 10구 이상, 한 명을 찾으러 왔다가 10명 넘는 시신이 쏟아진 겁니다. 길고포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25세, 멜리사 바텔레미 24세, 메건 워터맨 22세, 엠버린 코스텔로 27세. 실종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 3년에 걸쳐 한 명씩 사라졌는데 4명 모두 온라인 에스코트 광고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장소가 코네티컷, 브롱크스, 롱아일랜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각각의 관할 경찰이 각각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4명보다 먼저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3년 산드라 코스틸라 28세, 길고비치 피해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살해된 여성입니다. 2000년 벨러리 맥 24세, 맥의 유해는 몸통과 다리만 매너빌 숲에서 발견됐고 두개골과 손은 11년 뒤 길고비치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몸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 나뉘어 있었고 20년 동안 신원 미상 6호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3년 제시카 테일러 20세, 매너빌 숲에서 머리와 팔이 발견됐는데 오른쪽 엉덩이 문신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원 확인을 막으려 한 겁니다. 피해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간 범위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멜리사 바텔레미가 실종된 직후 이상한 전화가 시작됩니다. 멜리사의 15세 여동생 아만다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회 이상 전화를 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언니 못 볼 거야. 내가 죽였어. 15세 소녀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겁니다. 통화 위치가 추적됐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엠버 코스텔로가 실종된 날에도 단서가 남았습니다. 목격자가 현장 근처에서 초록색 쉐보레 픽업 트럭을 봤고 운전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거처럼 생긴 남자, 키가 매우 크고 체격이 거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롱 전화의 발신 위치, 트럭, 목격자 지문,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이 단서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서퍼 카운티 경찰청장으로 제임스 버크가 취임합니다. 버크가 취임 직후 한 일은 연쇄 살인범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FBI의 수사 합류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크 자신이 범죄자였거든요. 자신의 경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수갑 채운 채 폭행했고 목격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FBI가 길고비치 수사에 들어오면 경찰청 내부의 비리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2015년 12월 버크가 연방 기소됩니다. 수감자 폭행, 증거인멸, FBI 수사 차단, 징역 46개월. 전 지방검사 토마스 스포타도
버크의 은폐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 수사를 지휘해야 할 라인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FBI가 길고비치 수사에 공식 합류한 건 버크가 기소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패만이 아니었습니다. 관할권이 분산돼 있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성노동자였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범인이 계획서에 적어둔 말이 있습니다. 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 범인의 계산과 경찰의 관행이 맞아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아래서 7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2년 2월 새 경찰청장 로드니 해리슨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해리슨은 취임 직후 연방 주 지역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번에는 FBI가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14일 수사관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이름을 찾아냅니다. 렉스 호이어만. 엠버 코스텔로가 실종된 날 목격된 초록색 픽업 트럭의 등록 명의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거의 정체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디지털 흔적을 파고 들어갑니다. AOL 이메일 계정 하나가 나오는데 등록된 이름은 토마스 호크, 가면이었습니다. 이 계정에 연결된 번호폰이 있었고 호이어만은 이 폰으로 수백 명의 성노동자에게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번호폰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시간, 호이어만의 개인 휴대폰이 항상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 개의 폰이 어디를 가든 함께 움직인 겁니다. 멜리사 바텔레미의 여동생에게 걸려온 조롱전화. 그 발신 위치가 맨해튼 미드타운이었습니다. 호이어만의 건축 사무실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6개월 동안 비밀 감시를 진행하면서 300건이 넘는 소환장과 영장을 집행했고 2023년 5월에는 호이어만이 번호폰에 통화본을 충전하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체포 2달 전까지도 번호폰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감시 중에 호이어만이 맨해튼 사무실 앞 쓰레기통에 피자 크러스트를 버립니다. 감시반이 수거합니다. DNA를 추출합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메건 워터맨의 유해를 감싸고 있던 삼배 포대기에서 남성 모발 한 가닥이 발견돼 있었는데 이 모발의 DNA와 피자 크러스트의 DNA 99.96% 일치. 2023년 7월 13일 렉스 호이어만 59세 체포됩니다. 사라진 여성들의 이름이 한 남자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이 자택에서 압수한 디지털 기기만 수백 점이었습니다. 하드드라이브 58개, 컴퓨터 27대, 휴대폰 46개, USB 42개. 이 중 생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낮에 호이어만은 1994년에 건축사무소를 세운 건축가였습니다. 아내와 약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딸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키 193cm, 체중 109kg. 목격자들이 오거라고 묘사했던 바로 그 체격입니다. 밤에 호이어만은 달랐습니다. 틴더의 가명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번호폰으로 성노동자들에게 연락했으며 컴퓨터에는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쌓인 가학적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건이 넘는 길고비치 수사 관련 검색도 있었습니다. 수사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58개 하드드라이브 중 하나. 포렌식 팀이 삭제된 파일이 남아있던 영역을 뒤집습니다. 파일 하나가 복구됩니다. 파일명 HK200204 워드 문서.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01년과 2002년에 수차례 수정됐습니다. 총 87개 항목. 타깃칠 항목. 작은 체구가 좋다. 알려진 피해자 전원이 소체형 여성이었습니다. 덤프 사이트 항목에는 잠재적 유기 장소가 나열돼 있었는데 매너빌 밀로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시카 테일러와 벨러리 맥의 유해가 실제로 발견된 곳. 바디 프랩 항목. 머리와 선을 제거하라. 문신 등 신원 표시를 제거하라. 벨러리 맥은 유해가 분리된 채 부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시카 테일러의 문신은 훼손돼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Things to remember. 사냥 전에 잠을 자라. Lessons learned. 이전 살인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둔 섹션이었습니다. 실행하고 복귀하고 다음에 적용한 겁니다. 사후 처리 지침도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라.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 그리고 이야기를 준비해두라. 30년 동안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삭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소는 계속 확대됐습니다. 새로운 DNA 기술이 손상된 모발에서도 유전자를 추출해냈고
피해자 6명의 유해에서 나온 모발 9가닥이 호이어만 가족의 DNA와 연결되면서 총 7건까지 늘어났습니다. 31년 전 산드라 코스틸라의 살인까지 법정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너뜨린 건 호이어만만이 아니었습니다. 체포 6일 후 아내 아사 엘레럽이 이혼을 신청합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청장은 엘레럽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충격받고 역겨워하고 창피스러워했다. 딸 빅토리아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2025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약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고 두 자녀는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2026년 3월 말 호이어만 측이 유죄 인정 의사를 통보합니다.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4월 8일 법정에서 최종 유죄 인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에 발견된 아시아계 인물은 2026년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셰넌 길버트, 이 모든 수색의 시작이 된 여성입니다. 공식 사인은 익사지만 호이어만은 길버트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사인 논쟁은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길버트의 어머니 마리는 딸을 의도치 않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버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수색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션 파크웨이의 시신들은 갈대 아래 묻혀 있었을 겁니다. 호이어만의 계획 문서에는 87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피해자는 7명입니다. 87과 7 사이의 빈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월 8일 호이어만이 법정에 섭니다. 그가 입을 열 때 모든 것이 드러날까요?